네, 각종 특혜와 비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현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영상을 저희가 보고 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의혹이 확대 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관련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대국민 사과, 그러니까 사퇴보다는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좀 관측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퇴로 바뀌게 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까지는 이 어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하나씩 또 시시비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주장, 그리고 항변을 내놓는 전략을 이제 구사를 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이 축적되고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 표명을 더 넘어서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에 그리고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원내대책 회의에 앞서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던 그 부분에서도 본인이 하나의 걸림돌로 이제는 이제 부상하게 된 데에 대한 어떤 심적 부담감, 무거움, 그리고 이 엄중함을 토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직책, 원내대표직이라는 건 상당히 또 중책이기 때문에 일단 네. 내려놓고 대응을 하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가 또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직을 내려놓고 대항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예. 오늘 사퇴 입장 발표 또 이 사퇴의 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어떤 의혹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응하는 고비고비마다 평가는 다 안 좋았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나? 왜 저런 식으로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보좌진들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험담을 하나? 그런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티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오늘 뭐 사과가 됐던 결국엔 사퇴를 하긴 했지만 예. 사퇴를 했으면 미리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꽤 많았었고 사과문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왜 사과를 30일 날 하느냐 이렇게 늦게 하느냐 그런 평가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터졌던 강선우 의원에 대한 그 1억 수수 의혹설 있지 않습니까? 예. 녹취록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지난 그 6개월 동안 특검을 바라보면서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의혹 중에 하나가 매각 매직 아니었습니까? 근데 1억이라는 돈을 받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도 매각 매직이죠.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고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 돈을 줬던 시의원 아니면 지금 최소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시의원은 그 당시 공천을 받았으면 안 됐는데 예. 단수 공천을 받아서 그 구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시청자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공천을 받는 순간
당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선 의원뿐만 아니고 그걸 알았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처리를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선호 의원과의 어떤 녹취록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차기 그 원내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잠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그 11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네.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고 그 후임을 이제 뽑은 적이 있는데 예. 그때도 한 열흘이 채 걸리지 않았나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내 사령탑이라는 부분을 공석으로 장기간 두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물론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 직을 대행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원내대표의 공석이란 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일단 1월 11일이 정치적 스케줄상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 최고위원들의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2중, 3중으로 시간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그 선거에 하는 그 과정 중에 원내대표도 같이 선출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뭐 여러 후보군들이 이미 이제 3선 이상의 예, 좀 물망에 의원들이 오른 분들이 계시죠. 뭐 실명을 이제 거론 뭐 박정 의원이나 뭐 백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네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꼭 뭐 이 세 분뿐만이 아니라 또 의사타진을 하고 계신다는 의원분들이 또 상당히 계십니다. 뭐 지방선거를 나가려고 준비했다가 턴을 해서 이제 원내대표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까 막 이렇게 예상이 되는 의원들도 있어서 예. 후보군은 상당히 또 이제 많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 스케줄 계획을 짜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물린 점 그리고 임기가 한 5개월 정도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변수로 꼽히는 것 같아요. 뭐 상대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뭐 개별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담의 당이니까 예, 예.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만 밖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있네요.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까지도 보궐선거까지도 이게 친청이냐 친명이냐 뭐 이런 대결 구도를 많이 언론에서는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관두게 되면서 원내대표 자리까지도 나오면서 예. 그것마저도 그럼 친청이냐 친명이냐 이 구도 속에서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하셨던 뭐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이런 분들의 친청인지 친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그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올 텐데 그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미는 사람들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를 미는 사람들 예. 어떤 세력이 이기느냐 그게 좀 더 재밌는 정치적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관전 포인트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친청 친명이라는 건 사실 당 내부에서 보면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정말 예. 언론에서 뭐 국민의힘에도 항상 이제 갈등 구조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또 뭐 기사화하는 데는 용이할 수도 있고 이제 민주당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정치 가도를 위해서 새를 일부러 구축한달지 이런 행보는 전혀 없습니다. 뭐 다만 이야기를 어떤 정책적인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과 뭔가 괴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언론에서 조망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서로 간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이런 수순을 겪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뭐 친청 친명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또 이 아기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고 민주당 안에서는 당연하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청와대가 네.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한 몸입니다. 대통령의 성공 없이 민주당의 성공이 있을 수 없고 민주당의 성공 없이 대통령 또 이 백업을 하고 지원하고 이런 역할이 여당에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친 정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거 안 맞은 적이 없어요. 진박, 비박, 친이, 뭐 친박 뭐 해가지고 최근까지는 뭐 친윤, 비윤 다 있었죠. 여당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그 개도 뭐라 그러지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언론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진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치러질 원내대표 보궐선거 이야기 짧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나눈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서울시 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병현 시의원으로부터 부하 직원이 1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병희 당시 공관위 간사에게 상의하는 내용인데 관련해서 여야 발언 듣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지만 김병기 의원도 어쨌든 공관위 간사로서 그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 날 그 문제가 된 시의원의 공천이 확정이 된 거였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것을 알고도 뭉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천 취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심각하고. 어떻게 됐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건 사실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 예. 원내대표가 돌려줘라. 절대 그건 안 된다. 예. 라고 정리한 것은 아주 잘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자기 보좌관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받은 것 자체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돌려줬기 때문에 예.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동호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취록을 들려드린 건 아닌데 강선우 의원은 이제 살려달라라고 호소를 했고 김병기 의원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날 그 김경현 이제 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경위와 관련해서는 이 강선우 의원도 이 돈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를 전제하고 그 당시에 같은 공간위에 몸담았고 또 공간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이러저런 상황을 뭐 본인의 어떤 단어에 따르면 뭐 이 보고 내지는 이제 공유, 알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됐는지 모르겠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돈을 돌려줬던 거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아마 만약에 법의 어떤 평가를 받게 된다면 예. 돌려준 그 시점, 간극, 뭐 그 경위 같은 게 상당히 좀 이 하나의 그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빨리 돌려줬다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어떤 청탁관계, 뭐 뇌물성으로까지 의율할 수 있을지를 볼 때는 그 돌려준 시간 간극 등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판단이 있을 것이고 예. 궁극적으로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딱 잘라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건 돌려줘야 되고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본인도 좀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처신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1억을 받는 순간, 네. 그걸 보관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이 무슨 저축은행도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한 이유는 자신도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살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돈을 만약 준 사람이 지금 현재 시의원이라고 치면 예. 그게 만약 사실로 들어가면 그분이 공천을 다음 날 받으면 절대 안 되죠. 이거는 김병기 당시 간사도 인지를 한 것이었고 뭐 강선우 의원은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서로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단수 공천을 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어떤 변론의 글쎄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는 언제 돌려줬는지 뭐 그것으로 인해서 이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 공천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잘못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다가올 6개월 후에 지방선거에도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내가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돈 갖다 주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매우 큰 잘못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벌백계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반드시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법적으로 이제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검의 상시화 이야기를 하는 거 사실 통일특검도 통일교 특검도 민주당에서는 좀 저하다가 국민의힘의 어떤 의중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계속해서 정치 공세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내란 특검 같이 정말 필요한 특검의 물타기 수단으로 거론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켜보면 되지 이게 어떤 대규모의 어떤 범죄의 단서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직적으로 특검이라는 국민 혈세를 쓰는 별도의 기구가 발족할 정당성과 명분이 상당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에서 어떤 상황만 발생하면 특검해야 된다. 특검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정말 특검을 해야 되는 김건희, 내란, 최상병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특검도 거절하면서 이런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한 2, 3년을 되돌아보면은요. 그 당시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내지는 최상병 특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걸 차라리 그때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도 되고 그리고 받았어야죠. 근데 못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면 안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여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1억이나 억대가 넘는 돈이 오간 이 공천 지금 사례가 나왔고 녹취록까지 나왔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거대 여당에 대통령까지 데리고 있는 이런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사정기관에서 하는 수사 과연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저희가 그때 못 받았던 거는 저희 잘못이지만 지금은 야당으로서 이것이 제대로 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 송원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협상이 좀 이제 난항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걸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나오지 않았을까 좀 추론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 부분이 또 시효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뭐 뇌물죄로 의율할 때 뭐 3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는 시효가 좀 임박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때 이게 지연된다고 하면 수사에 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좀 종합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특검보다는 특검은 지금도 사실상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법원 행정처 추천안을 국민의힘은 계속 고집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이 이걸 지원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된다라고 또 논평을 하셨거든요.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330일이거든요. 네, 더 오래 걸린다는 예, 더 오래 말씀이죠.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수본이 수사를 지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압수수색이며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국수본에 더 이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 가장 현실적으로 수사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대안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돈을 만약 받았다면 이게 공소시효를 지났냐 안 지났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저는 특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그거를 예전에 사례도 있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시효를 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운 전 의원의 과거 내란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자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불법 행위이다.
당시에는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이제 이 후보자의 입장 발표로 글쎄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불법 개헌 국면에서 키세스라고 불려서 눈을 맞으면서까지 밤을 새웠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저항감을 드리는 인사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후보가 내란에 대해서 불법 개헌에 대해서 어떤 현재의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계속해서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계형 계엄 옹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그 흐름과 분위기란 게 국민의힘에 분명히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이해운 후보자의 답변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국민의힘에도 합리적인 보수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란 세력과의 거리두기,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언제든지 민주당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들이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과는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정체성이 다르니까 함께 갈 수 없다,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인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극우 세력에 지금도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의 고립화, 주변화를 낳을 겁니다. 그게 건강한 정치 지형을 만드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뉴스 초반에 김난준 대변인의 브리핑도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통합을 강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해운 후보자의 입장 발표 그리고 이 지명까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이해운 전 최고 전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야당 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이해운 지금 후보자가 내놓은 저 논평, 저 사과문 저거엔 전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당협위원장이거든요. 예. 예. 이해운 최고는 저보다 훨씬 더 정치 경력도 많으신 분인데 삼선의 위원장도 하시고 당내 두루두루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도맡아서 하셨던 분인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서 내가 경제 하나만은 파탄으로 가게 놔둘 수가 없어서 내가 들어갔다. 예. 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당시 당내 분위기 때문에 내가 휩쓸려서 내란을 불법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다라고 변명하시는 거는 저는 그 무게감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해서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 인사들의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이제 배신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균열이 생겼거든요. 내부에서도 이해운 의원도 어떻게 보면 그 전 의원도 내란 국면에서는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반대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실토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판단은 틀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과연 이해운 전 의원, 이해운 후보자 한 분이실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 당성을 저버린다. 이건 배신자다. 일제 부역과 진배 없다. 이 말이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으니까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이 설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위가 강한 그런 발끈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폄훼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제 부역이니 제명이니 이런 강도 높은 건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공세적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건 정의로운 통합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도움되지 않는 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아주 편향적인 그리고 불법 계엄임이 명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은 정치적인 건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 국민의힘이 지금도 정당성을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명분을
질문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을까요? 거기에 균열이 생겼으니까 발끈하는, 어떻게 보면 고강도의 하루 만에 제명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위기의식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장관직 수락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이제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 좀 여러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이혜훈 그 후보자의 당성을 지적하기에는 좀 저 당성이 과연 무슨 당성을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 발언을 해석하기로는 그냥 친한계에 대한 한동훈계에 대한 그 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분들을 네, 이제 뭐 그런 제거하기 해석들이 위해서 나오는 거. 예, 뭐 그런 있습니다. 의미고 있고 오늘이었던가요? 또 그 윤리위에 아마 회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나오는 것도 봐서 아마 그 얘기를 하고자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혜훈 최고가 당성이 부족하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당내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이혜훈이 당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기에는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당성 확립과 단일 대우만 강조한 거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건 좀 우려가 돼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선거 그리고 당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당성만으로 과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특히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이 혹여라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여러 안 좋은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당이 확장하지 못한 이 모습 속에서 그 좋은 환경을 우리한테 좋은 환경을 스스로 걷어차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규유착 문제에 대해 정부의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통일교 특검과 뭐 앞서서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요. 이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정교유착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저 얘기했을 땐 좀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 윤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다음 날 이제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입틀막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정교유착은 없어져야 된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다수에 걸쳐서 주장을 한다면은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이거를 빨리 출범을 시켜야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그 특검이 받을 수 없다. 거기다 신천지까지 들이대면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특검을 출범 못 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 지연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게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비춰지네요. 예. 지금 이제 수사 대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신천지를 포함하냐 민중기 특검팀을 포함하냐 지금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원래 여야 정치인을 특검 대상으로 고려하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예. 개혁신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특검을 특검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혁신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여야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했듯이 통일교 수사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까지 왔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통일교에서 어떤 언급이 나옵니까? 참 어머니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작살난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러면 근래에 어떤 진영과 더 가깝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해태하고 지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는 왜 특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까? 관련해가지고 여러 비위와 관련해서 이 의혹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추천 권한 가지고 저희가 민변, 헌재,
국민의힘이 싫다는 그런 기관은 싹 다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대한변협 그리고 로스쿨 교수협의회 그리고 법학교수협의회로 완전 민주당과 가깝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는데도 못한다, 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는 지금 사법부와의 이 관계, 어떤 신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고집한다라는 인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질질 끄는 것이 맞겠는가? 아니면 빨리 수사를 낼 수 있도록 특수본이라도 가동시키는 게 맞겠는가? 어쨌든 수사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것임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근데 예. 저 부분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3대 특검 출범시켰잖아요. 자기네들이 숫자도 많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약 정교유착에서 죄송한데 신천지가 저희가 걱정이 되면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어서요. 네. 네,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미 대변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